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좀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주 해가지고 뭐 9시 25분 기사니까 그냥 장 초반에 이제 반짝할 때 나온 기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죠. 석유 값도 오르고 있고, 또 뭐 오릅니까? 천연가스 값도 오르고 있고. 네.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대한전선도 이제 구리 관련한 일을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모멘텀 대한전선의 모멘텀,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상승했을 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었냐라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구리 나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구리값으로 그렇게 막 크게 영향을 받는 흐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구리값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자재 관련주다라고 하니까 또 전선이다 보니 또 전설도 구리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영향을 이슈화 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리값에 영향을 받기에는 다른 구리 관련주들이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전선 지속 가능한 성장 박차를 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떠한 것을 있었냐 보니 단순히 이 영문 그러니까 사명을 바꾸는 게 뭐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 일렉트릭 와이어에서 그러니까 전선이죠. 전기선에서 케이블 앤 솔루션으로 즉 이제 해적 케이블 쪽으로도 집중할 수 있고 에너지 전력 분야 솔루션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어명을 바꿨는데 아무래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 해외 국가들과의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앞으로도 할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는 한편 광케이블 사업 본격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뭐 사실 뭐 어제 우리가 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LS전선이 점유율 1위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탑티어를 4개의 기업을 꼽는다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였나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스미토모, LS전선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있고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다 보니까 진입장벽도 어느 정도 있고 대한전선도 잘 빨리 치고 가야겠죠. 지난해부터 해상풍력 분야의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라면서 기술력도 뭐 하고 미국과의 뭐 거래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케이블 사업, 디지털 뉴딜, 광케이블 이 통신이 최근에 이제 5G가 사실 시세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디지털 뉴딜이다. 뭐 심지어 뭐 자율주행까지도 보시면 이제 이 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선, 기존에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주가는? 그런데 주가는? 도대체 왜 주가는? 사실 이 2,600원을 뚫고 올라왔을 때의 이 움직임은요 상당히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실제로. 연기금들의 매수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9월 초였죠. 9월 초부터 8월 말부터 9월 초에 이제 기간에서 이제 연기금하고 보험, 투신 할 것 없이 연속적인 매수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던 애들이 여기서 나가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연기금들의 매수는 사실 최근에 주가 하락을 하면서 더 사주진 않고 있어요. 다 사주진 않고 있습니다만 나가는 쪽은 이 사모펀드 쪽이다. 그리고 금투 쪽이다. 사실 금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아치 같은 게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면은 막 사주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쇼커버 칠 걸 아니까 언젠간 얘네들이 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계에서 특히 이랬었거든요. 금융투자가. 근데 최근에는 주가를 어떻게 보면 좀 하방으로 이끄는데 뭐 1조를 하고 있는 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특징적이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은행 물량은 더 이상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주가 하방에 조금 하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개인들의 매수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에서 고평가 논란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성장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죠. 가봤자 2차전지 소재 정도. 그리고 시장도 좀 어지럽다 보니까 약간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2,500원, 2,600원 구간을 과연 어떤 수급 주체가 이거를 주가를 끌고 올라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대한전선은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을 말하면은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뭐 실적이 뭐 엄청나게 잘 나왔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기업이 이제 뭐 팔릴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뭐 코스피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통해서 반영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의 움직임은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대한전선 자체적으로의 기업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또 지수 영향도 있고 좀 투심도 어지럽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신용 물량은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뭐 9월 이벤트는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9월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 마감하고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브리핑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며,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3에서 5분 정도 요약해서 브리핑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로 추가, HBTV,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구 추가 확인되니까 바로 허브리핑 받아볼 수 있게 저희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힘든 시장이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주식이라는 게 또 언제까지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빠지는 것만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매매 시나리오만 잘 세워두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내일의 태양도 내일 뜨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